예, 아침 뉴스 브리핑 다시 시작합니다. 법회가 심해서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다시 시도합니다. 예, 지금 시각은 2022년 7월 4일 월요일 아침 7시 25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방송도 늦게 시작했지만 버퍼링이 아마 월요일 오전이라고 그러지 엄청나게 심해서 다시 방송을 시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소제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중앙일보의 애처로운 이준석 일병 구하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이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면 지지율 올라갈 거야. 당신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있지? 내가 도와주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어제 제가 제대로 역할을 맡으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하락 문제를 20일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윤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 역할과 환경이 주어진다면 지지율을 반등시킬 해법을 내놓겠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내가 하면 며칠 내에 뭘 해주겠다. 되게 사기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가 되는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자기가 잘릴 위기에서 있을 때, 내가 또 당대표를 할 수 있으면 20일 만에 지지율을 올려주겠다? 이것은 대표적인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일보가 점점 이준석을 살리기에 아주 애처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중앙일보가 이준석을 살리기 위해서 김종인 씨를 다시 불러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종인 씨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자세하게 기사를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겁니다. 김종인 씨 이야기는 이준석 그 새싹이다. 새싹을 밟아야 하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표 상품은 이준석이다. 그리고 대표 상품을 없어지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씨를 새싹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새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준석은 제가 보아온 바에 의하면 가장 선배들이 나쁜 점만 쫙 긁어 모아서 체득한 아주 기회주의자적인 사람입니다. 새싹이 기회주의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표 상품이 이준석이라고요? 아니요. 이준석은 자기가 일을 더하면 20일 내에 지지로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에서 쫓겨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일보가 이준석을 싸고 도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탄핵에 관해서 탄핵을 거짓으로 불법으로 탄핵을 주도한 중앙일보와 이준석은 견해가 똑같습니다. 또 하나 4.15 총선이 부정이 아니라고 하는 중앙일보의 견해와 이준석의 견해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중앙일보건 이준석이건 둘 다가 민주주의의 커다란 적이다. 둘 다가 제발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 뉴스 갑니다. 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드구 씨, 이분은 페이스북에 글을 자주 쓰시는 페이스북 저널리스트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 없다며 이준석을 쉴드치는 이들에게 한 말씀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확인된 사실만으로 탄핵했습니까? 정의는 확인된 사실로만 재단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분열시킨 죄만으로도 정치인은 자신의 직을 떠나야 옳습니다. 아주 제 견해를 딱 말씀해 주신 이드구 씨의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 민노총이 이제 슬슬 나와요. 민노총이 슬슬 옵니다. 자,
민노총 7년 만에 최대 규모 집회, 윤석열 정부 압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시민 6만 명이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윤 정권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보지 못했던 엄청난 규모 6만 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새 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있다라는 기사, 조선일보의 박상현 한예나 기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민노총이 슬슬 이제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못 살게 된 거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아니에요. 문재인의 잘못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데모에 드느냐? 양산 사저, 문재인 사저에 가서 데모에 들 사람들이에요. 6만 명 몰려가서 둘러싸세요. 문재인이 물어내라고. 근데 엉뚱한 데 지금 집회하고 있는 거예요. 6만 명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이명박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한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은 왜 감옥에 간 줄 알아요? 밀렸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거짓 광우병에 밀렸어요. 모든 양식이 있는 그리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광우병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민노총을 비롯한 MBC PD 수첩의 그 앞장을 서서 민노총을 비롯한 그 좌익들이 어거지를 부렸잖아요. 어떤 여배우는 뭐 먹으면 청산가리를 먹겠다고 얘기한 사람 지금 잘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 이명박은 거기에 밀렸다는 거예요. 밀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감옥에 가는 거예요. 윤석열 여기에 밀리면 감옥 가요. 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집회해야 되는 사람들이냐? 양산에 가서 집회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문재인이 끌어내서 법정에 가서 재판 받아라고 해야 주장해야 될 게 이 사람들입니다. 엉뚱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좌파들의 편에 서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는 것이죠. 여기에 당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해법을 제시할게요. 그러면 이 민노총 이 집회하는 거 이렇게 불법하는 거 딱 뭐 집시법을 어기는 부분만 잡아서 사람을 가두냐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수가 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민노총 6만 명 모이든 60만 명 모이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문재인을 수사하면 돼요. 문재인이 나쁜 짓 한 거 수사 들어가고 4.15 총선 부정 수사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 꼼짝 못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민노총들이 설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뭐냐? 4.15 총선이 부정이라는 거를 빨리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갓꽃은 선거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민주주의의 주인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투표를 통해서만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훔쳐갔어. 가장 큰 범죄라는 겁니다. 가장 큰 범죄. 그 가장 큰 범죄에 질끈 눈을 감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민노총 집회와 4.15 총선 부정이 상관없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아닙니다. 저 4.15 총선 부정을 주도한 세력은 지금 민노총 뒤에 있어요. 야, 지금 윤석열을 끌어내려서 윤석열이 4.15 총선 같은데 정신 쓰지 못하도록 심하게 몰아붙여. 지금 이겁니다. 윤석열이 여기에 지금 끌려다니면 끝난 거예요. 1년 못 갑니다. 1년까지 1년은 무슨 1년이에요. 지금 4.15 부정선거를 획책한 그 검은 세력들이 민노총을 앞세워서 윤석열을 압박해. 딴 생각 못하고 4.15 총선이니 문재인 서해 공무원 피살이니 그런 거 신경 못 쓰도록 윤석열을 계속 압박해. 겁을 줘. 이겁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해야 할 일, 딴짓하지 마세요. 4.15 총선 부정이라는 거 밝혀내고 수사하고 그리고 문재인이 기소하셔요. 그게 윤석열과 한동훈이 감옥에 안 가는 방법입니다. 당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이명박 때. 자, 다음 뉴스 갈게요. 연관된 뉴스입니다. 보세요.
잠깐만요. 자, 이거예요. 조선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그 서해에서 공무원이 표류해서 이미 북한군이 잡아서 그 사람을 꺼내지도 않고 그 바다에서 신문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청와대에서는. 그런데 해군에게는 엉뚱한 데 가서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걸 읽어드립니다. 국민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3일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끌려 다니던 사실을 청와대와 국방부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해군과 해경이 엉뚱한 해역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첩질한 거예요. 문재인이는 간첩질한 거예요. 북한에 간첩질한 거예요. 아니, 북한의 군인에 의해서 이 이대준 씨가 잡혀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저 북쪽의 해역에서. 그런데 엉뚱한 데서 수색하라고 지시했어. 누가? 문재인이가, 청와대가. 간첩입니다. 이거를 이런 문재인 간첩질을 한 문재인을 내버려 두니까 민노총이 날뛰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해야 할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정작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민노총이 날뛰고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어떡하느냐. 그리고 중앙일보 같은 데서는 야, 협치야, 협치. 그래서 윤석열을 점점 코로로 몰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을 안 하니까 윤석열이는 코너에 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건 최보식의 언론에서 오늘 보도한 건데요. 신성대 씨가 칼럼을 썼어요. 뭐냐면 촌스러운 대통령 출입국 풍경, 조폭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겁니다. 이 사진 설명을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귀국해 공항을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차량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 차 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나 봐요. 자,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딱 고개 숙이고 있죠. 이건 뭐예요? 조폭이죠, 뭐 조폭. 조폭 영화 이거 많이 봤잖아요. 왜 바쁜데 장관들 공항에 나오라고 해요? 나오지 말라고 그래야지. 공항에 나가지 않은 이준석이가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준석이도 귀국할 때부터 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공항에 나가고 외국 출국하러 나가고 그리고 돌아올 때 왜 강요들이 나와서 줄을 서서 환영 또는 환송을 해야 하느냐고요. 북한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조폭 영화에서는 아주 흔하게 봐요. 그리고 한반도 북쪽에 저쪽 사람들이 이 짓 잘해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여기 이렇게 했어요. 환영 악수를 마친 대통령이 전용차를 타고 떠날 때 일제히 허리 숙여 절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조폭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봐주기가 영 불편했다. 저럴 바야 차라리 옛날처럼 군악대와 국군 의장들을 동원해서 폼나게 하는 게 낫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정작 윤석열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겨 도심에 6만 명씩 민노총들이 집회를 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을 딴짓하면 안 돼요. 할 일을 해요, 이제 제발. 이제 저기를 갖췄어. 내각도 다 구성이 돼서 검찰 인사도 다 했어. 이제 할 일을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 이것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이라 그 조폭들의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하고 이제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 뉴스요. 예, 박순애, 김승희의 등 돌리는 여당 윤 대통령 임명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김승희 씨는 아마 임명하지 않을 것 같고요. 박순애 씨는 임명할 것 같다는 보도입니다. 조선일보는 둘 다 임명 고심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중화일보의 평가, 동아일보의 경우엔 죄송합니다. 제가 중화일보가 박순애와 김승희의 등 돌리는 여당, 이 기사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악재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 재송부 기간은 지난 29일로 종료돼 청문회 없이 임명이 가능하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중화일보에 윤 대통령도 보고는 충분히 받았다. 그래서 아마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는 남아시킬 것 같다 하는 얘기고, 동아일보의 얘기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할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진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날 대한민국 문제의 절반은 교육부의 문제입니다. 교육부가 쓸데없이 교육을 틀어주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대학을 가고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의 허리를 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반도체 같은 거 간섭하지 않을 사사건건 모든 곳에 간섭하는 게 대교육부입니다. 교육부 장관은요, 물론 여성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교육부 장관은 가장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개혁적인 마인드, 가장 개혁적인,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교육부 장관이 되면 교육부를 확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교육부가 모든 예산의 3분의 2 절반 정도 또는 3분의 2 정도를 확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데 간섭하지 말고 대학에 자율권을 주고 고등학교에 자율권을 주고 완전히 뜯어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육부 장관이 개혁적인 사람이 임명돼서 교육부를 확 뜯어 고치면 대한민국 문제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그런데 박순애 씨가 과연 그럴 개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성에 대한 배려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배려와 국가의 업무를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를 확 뜯어 고칠 수 있는, 교육부를 확 뜯어 고칠 수 있는 개혁적인 마인드의 소유자인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소유자인가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부만 제대로 가도 우리나라 문제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감사원이 소크리 투표를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소크리 투표로 명명된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4일 중앙선관위에 다수의 감사관을 투입해 선거 업무와 회계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예비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료 수집이 끝난 뒤 이루어지는 정식 감사는 국회 국정감사위에 진행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3년마다 하는 선관위 정기감사의 일환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단순 행정과 회계검사뿐만이 아니라 소크릿 투표 논란 등 지난 대선의 선거 업무와 관련한 직무 감찰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근데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기사에 대하여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첫째, 당연히 감사해야죠. 둘째, 감사원은 진짜 감사해야 될 거는 왜 감사 안 하나 몰라요. 감사원이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왜 법에는 선거법에는 QR코드로 상하게 말게 돼 있는데 QR코드로 썼는가? 그리고 왜 배춘희 투표지가 나오는가? 왜 일장기 투표지가 나오는 부분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감사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진짜 감사해야 될 부분은 왜 감사를 안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감사원이. 왜 정답을 피해가느냐 하는 겁니다. 감사원은. 정답을 피해가면 나중에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아, 그거 소크릿 투표, 이건 관리상의 문제야. 관리상 실수야. 선관위가 감사원이 감사원에게 손을 들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거 관리 부실이야 라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원에 얘기합니다. 정답을 피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감사원이 해야 할 정답은 배춘희 투표지, 그 QR코드, 일장기 투표지, 본드가 묻은 투표지, 이런 것들을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못하러 그 월급을 받아요, 감사원이. 네? 도대체 난 공무원이 왜 월급을 받는지를 모르겠어요. 일을 안 하면서 월급을 받아. 정답을 피해가. 두고 보겠습니다, 감사원도. 예. 자,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일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줄을 섰다. 아일랜드의 소득 10만 달러 기적이라는 겁니다. 12.5%로 법인세를 확 낮췄더니 1,700개 기업이 제기적 기업이 몰려들었다. 고용 유연성은 OECD 6위다. 세계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현한 빈곤 국가였는데 세계 두 번째로 10만 불 달러, 10만 불 국가로 벌떡 일어섰다는 겁니다. 왜? 법인세를 줄였어요. 자, 이게 보십시오. 자, 아일랜드의 경제 성장률이 2021년에 13.5, 2020년 5.4입니다. 주요 국가의 법인세를 못 봐드릴까요, 여러분? 제 얼굴은 일단 빼겠습니다. 확기하게서. 자, 아일랜드는 12.5로 가장 낮아요. 어떤 나라가 가장 법인세가 높다고? 한국이 27.5,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가. 27.5. 좌파 정부는 뭐냐? 세금만 올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좌파 정부는 뭐라고 하냐? 야, 내가 세금 올려. 부자들한테 뜯을게. 근데 너 계속 가난해지지? 아, 그거 내 잘못 아니야. 부자들이 잘못하는 거야. 또 올릴게. 실업률이 늘어나지? 아, 그거 내 잘못 아니야. 부자들이 잘못하는 거야. 세금 또 올릴게. 부동산 세금 올리고 또 올릴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거예요. 그게 좌파입니다. 보세요. 아일랜드 12.5로 내렸어. 그랬더니 어떡하냐? 뭐 미국의 유명한 기업 본사가 다 그 아일랜드로 1,700개야. 미국에서 아일랜드로 간 기업이 10만 달러예요. 국민소득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느냐? 좌파 정부, 문재인 좌파 정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율 높인다고 결코 나라가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바보들이 하는 짓이 세율을 높이는 겁니다. 바보들이. 여러분, 누가 바보예요? 아일랜드가 바보입니까? 한국이 바보입니까? 한국이 바보죠. 한국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이 바보 대통령과 바보 정부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어떻게 했냐? 세금을 확 내려야 돼요. 어떻게 내리냐? 아일랜드보다 더 낮춰야 돼요. 10%대로 낮춰야 합니다. 12.5니까 우리 한 10%로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세금 내기 좋아하겠어요? 세금 깎아준다면요, 전 세계 기업이 몰려들어요.
제발 바보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보처럼. 그냥 속았도. 참 한심한 건 뭐냐. 이렇게 살기가 어렵고 실업률이 많고 실업자가 많고 살기 그래? 내가 세금을 올릴게. 더 실업자가 늘어나. 그래? 내가 세금을 더 올릴게. 그래도 살기 어려워요. 그거 내 잘못 아니야. 저 부자들이 잘못이야. 이게 문재인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 여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아일랜드보다 더 낮춰라. 아니 나오잖아요. 과학이 증명하는 거예요. 통계가 증명하잖아요. 그래프가 증명하잖아요. 아일랜드 12.5죠. 10%로 낮추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는 경제가 대단히 도와질 겁니다. 잠깐만요. 뭘 제가 자, 여러분 트럼프 좋아하시는 분 많죠? 트럼프가 이달 말에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 같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 백악관 전직 직원이 폭로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CNN은 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주 내내 측근들에게 이르면 이달 안에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대선 캠페인을 시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우리는 트럼프가 다음번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우파 시민들 가운데는 트럼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위험한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이용만 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매우 실리에 밝은, 말하자면 장사에 능한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자꾸 미국 방위비 쓰느니 한국하고 일본에 핵무기 허용해줘. 그러면 우리가 막 그렇게 방위비 많이 안 써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그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싫다고 그랬어요. 문재인이. 트럼프는 그때 한국하고 일본에 핵무장을 하더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국무부 장관 틸러스라고 국무부 장관을 보냈어요. 국무부 장관, 한국으로 오는 그 분용기 안에서 국무부 장관이 미국의 그 국방 디펜스진과하고 인터뷰했어요. 고려해야 된다. 한국과 일본. 문재인 안 돼. 싫어. 핵무기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는 화끈하게 트럼프하고 거래를 해야 돼요. 야, 내가 너 도와줄게. 대신 핵무장하게 해달라라는 제안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한국의 핵무장을 막은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저로의 찬스를 놓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좀 밝은 뉴스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선거 공신 낙하산 채용 없다. 나홀로 군청 입성한 예산 군수. 중앙일보 신진호 최종건 기자가 어제 아침에 쓴 기사입니다. 사진 설명을 읽어드립니다. 이리 이제 45대 충남 예산 군수에 취임한 최재구 군수가 왼쪽 사람입니다. 이날 새벽 예산시장에서 환경위원들과 함께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자, 기사 읽어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마다 무더기 낙하산 인사가 우려되는 가운데 신임 충남 예산 군수가 외부 인사 없이 혼자서 군청에 입성했다. 이를 제45대 예산 군수에 취임한 최재구 군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운동 전부터 캠프에서 일할 분들에게 당선이 되더라도 군청에 혼자서 들어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예산군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자원봉사를 했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셨다고 밝혔다.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은 이른바 낙하산이나 어공, 어쩌다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방침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에는 비서실 직원에 한해 외부 인력을 별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군의 경우 비서실장 6국과 수행비서, 운전기사 3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별정적으로 채용하면 급여와 업무 추진비 등 2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군수는 아니야. 그 사람들 채용하지 않겠어. 그리고 선거 때 분명히 얘기해서 내가 예산 군수가 되더라도 당신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지 않아. 순수하게 날 도와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분이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산 군수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최재구 예산 군수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2차례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그거를 안 지웠을 텐데, 예, 여기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런 군수가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기관장 초빙 공고를 했어요. 이 기관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수행하는 전자정부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관한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실무부서입니다. 6월 초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기관장 초청 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윤석열 캠프에 있던 사람이 무슨 얘기야? 왜 나는 윤석열하고 친해. 윤석열 측근이야. 캠프에 있었거든 내가. 근데 왜 내 허락도 없이 기관장 초빙 공고를 해? 그거 내 거야. 그거 내 자리야. 그거 취소해. 내가 가야 되겠어. 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예산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캠페인 할 때 나 도와주지만 나는 여러분 안 데리고 가. 예산군청에. 순수하게 도와줘라고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에 있던 사람이 나 윤석열하고 40년 지기 친구야. 그런데 왜 쓸데없이 너희들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기관장 초빙 공고를 내고 다른 사람을 원장으로 모시려고 그래? 그거 내 자리야. 공고 취소해. 6월 초에 공고를 내고 지금 거의 발표만 남은 시점에서 이런 사람이 나와 있어요.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돼요. 이 공고, 신문에 공고까지 난 것을 취소하고 자신의 입으로 40년 지기 친구다. 나는 인수위에 있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인지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신문에 난 초빙 공고까지 취소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결코 가만히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윤석열 정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징표라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과학 관련 뉴스를 3가지만 전해드립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비행기 연료를 만든답니다. 수분을 많이 하면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노란 액체인 휘발성 지방산, VFA라고 그러네요. 노란 휘발성 지방산이 원인입니다. 연구팀은 최근이 휘발성 지방산을 활용해 등유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캐로신이라고 하는데요. 캐로신은 항공기나 우주 발사체 제트 엔진에 쓰이는데 지난달 21일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에도 사용됐습니다.
지난달 23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항공기 탄소 배출 감축의 해법을 찾고 있는 데릭 바던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오는데 이 연구가 성공하면 많은 그 항공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다음 과학 관련 뉴스입니다. 다음 과학 관련 뉴스요. 자동차 표면이 긁혔을 때 햇빛을 쐬면 30분 만에 원상 복구된답니다. 자동차 표면이 긁혔을 때 햇빛을 쬐면 30분 만에 스스로 원상 복귀되는 투명한 보호용 코팅 소재가 국내에서 개발됐다. 한국화학연구원은 보호용 코팅 소재와 내구성 등 성능이 동일하면서도 태양광에 포함된 1000에서 11,000 나노미터 파장대의 빛으로 자가 치유되는 투명한 코팅 소재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발된 소재는 향후 자동차와 같은 수송수단과 스마트폰과 컴퓨터 같은 흠집이 많이 가는 전자정보기기 건축재료의 코팅 소재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 화학회 어플라이드 폴리머 머티리얼스 5로 표지 논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뭐 과학기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신기술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경제 뉴비즈니스에 난 기사입니다. 조선 빅3가 바다에 띄우는 풍력발전소에서 격돌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바다에 발전기를 띄워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한 부유식 해상풍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수심, 해저 지형과 관계없이 바다 곳곳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게 이 부유식 해저 풍력 발전의 강점입니다. 육상 풍력 발전과는 달리 땅을 매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한 조선사들은 발전기를 띄우는 부유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부유체는 바다 위에 떠있는 상태에서도 발전용 터빈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떠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반잠수식 해양 플랜트와 비슷해 조선사들이 노하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 선점에 나선 것은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리고 대우중공업은 설치선 수주의 총력을 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자꾸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풍력 발전을 뭐 산 꼭대기에 세웠더니 뭐 굉장히 말이 많아요. 뭐 그 환경 피해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아주 신선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그 광고, 뭐라 그럴까, SNS 상에 난 그 광고를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오세훈 시장 서울시청 앞 동성애 음란 큐어 행사를 승인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음란 큐어 행사를 왜 서울시에서 승인하지 말아야 되지 왜 승인했는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청 광장에 7월 16일 음란 큐어 행사 사용 승인했습니다. 한국교회와 국민을 조롱하는 태도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석고대저와 승인 철회 촉구를 위한 제2차 기자회견을 많은 분들 동참을 바랍니다. 7월 7일 목요일 오후 3시입니다. 장소는 서울시청 정문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오세훈 시장이 이런 일을 하나. 자, 첫째, 저는 동성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 견해입니다. 동성애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들 사이에 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서로 좋아한다, 오케이. 남자와 남자 사이에 좋아한다, 오케이. 여자와 여자 사이에 좋아한다, 오케이. 우리가 부부관계를 할 때도 그냥 집에서 하잖아요. 사람 안 보는 데서.
동성애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동성애 하는 거 말렸어요? 아니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냥 안 보이는 데서 하면 되잖아요. 이 축제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얼마나 그게 보기가 흉해요. 그걸 왜 보라고 강요하죠 우리한테? 안 보이는 데서 그냥 여러분들끼리 당신들끼리 하세요. 근데 왜 그걸 보라고 강요해요? 난 싫어요. 저는 남자가 남자끼리 사랑하는 것도 싫고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하는 것도 싫어요. 하지만 그건 내가 싫다고 말하는 건 내 자유예요. 왜 그걸 막으려고 그래요? 너 그렇게 싫다고 말하지 마.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저 잡혀가요. 이렇게. 차별금지법은 그러게 말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아니 내가 싫다는데 그거 싫다는 거 말하면 차별금지법에 잡혀가요.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뭐냐면 이 동성애자들이 마음대로 행동하라는 게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아니 그냥 조용히 사람 안 보이는 데 가서 서로 좋아하건 뭐 싫어하건 하세요.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아, 당신들끼리 하라고 그러면 되지 왜 그걸 승인을 해주냐고요. 저는 오세훈이가 가장 그 기회주의자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세훈이가 문재인 정부의 방역에 정치 방역에 앞장선 사람. 아니 백화점 놀이기구에 사람들 다 득실득실해. 근데 교회에서만 사람이 모이지 말래. 예배드리면 안 된대. 아니 백화점 가봐.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 다 고발했어요. 오세훈이가. 그래서 교회에서 그럼 야외에서 예배를 드릴게. 그랬더니 야외에서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받으면 방역법 위반이래. 그래갖고 2,000명인가 3,000명인가를 고발했어요. 오세훈이가. 문재인이 정치 방역에 앞장선 사람이 앞제비가 오세훈이에요. 여러분 야외에서 예배드리면서 헌금 걷는 거와 안 걷는 거에 코로나19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헌금 받으면 코로나19이 달려들어요? 헌금 안 받으면 코로나19이 도망가고? 이게 오세훈이에요. 오세훈이 지금 행동을 하셔 보세요. 오세훈이 TBS 이 김어준이 내쫓았나요? 못 내쫓았죠.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김어준이 살려주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오세훈이에요. 아 이걸 교육방송으로 바꿉시다. TBS에 가서 노동조합원들한테 비는 거예요. 그 협상 1년에서 2년가. 그러면서 계속 TBS는 교통방송하고 계속 김어준이 방송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오세훈이라니까요. 아니 제가 뭐라 그러냐. TBS 전파 반납하면 되잖아요. 반납. 요새 교통방송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장 위선적인 사람, 가장 기회주의자가 오세훈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에게도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하세요. 안 보이는 데서 하시면 돼. 왜 서울시장까지 같이 나와서 그걸 보라고 그래. 그 꼴을. 싫다니까? 그걸 보라고 한 사람이 오세훈이야. 그거 봐도 된다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뭐 대선 주자 1위래요. 우파에.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우파. 뭐 월요일 아침에 열받는 거 맞네요. 예,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저는 할 말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야 하고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봐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링크를 걸어서 많은 분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의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나 광고가 들어오질 않아요. 광고 신청하면 제깍 1초 만에 노란 딱 찍어붙습니다. 이게 올바른 나라인가요? 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감시하고 조중동을 감시하고 사이비 우파를 감시하고
4.15 총선이 부정이 아니라고 하는 그 비겁한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예,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잠들기 숙면 매트만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자가 그냥 광고가 아닌 자기 입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잠들기 숙면 매트를 사용해왔습니다. 불면 때문이라기보다는 심한 어깨와 허리 통증 때문에 수년 전부터 사용해왔고 지금은 지긋지긋한 어깨와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잠도깨비 숙면 매트에 더욱더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집 침실입니다. 아내 침대이고 이게 제 침대입니다. 아내 침대 이 청색 담요 밑에는 잠도깨 숙면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이불 위에 잠도깨 숙면 매트를 꺼내 놓았습니다. 저는 카메라 출동할 때부터 옛날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잠을 거의 새벽에는 잠을 안 잤습니다. 2시, 3시에 일어나서 카메라 출동 취재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후회가 됩니다. 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젊어서 잠을 안 자면 뇌 속에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물질이 반드시 쌓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틀림없이 치매에 걸린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잠도깨 숙면 매트에 점점 더 집착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벽에가 2개를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카이스트의 과학자들이 단백질 유발 물질인 뇌에 쌓인 단백질 유발 물질 베타 아밀로이드를 지구에서 나는 것과 같은 극의 저주파 자기장을 쏴줬더니 분해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기사에 매우 고민되어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젊었을 때부터 쌓였던 치매 유발 물질이 잔뜩 있을 것이다 라는 공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연구진이 지구에서 난 것과 같은 저주파 자기장을 몸에다 쏴주니까 베타 아밀로이드가 분해됐다.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연구가 바로 저를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지금 잠도깨 숙면 매트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제 경험을 들려드려서 그리고 그것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은 젊은이가 주제 넘은 발언을 입삼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젊은이는 그런 젊은이가 없습니다. 예의 바르고 그리고 사리 분별이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젊은이입니다. 저는 이준석 같은 젊은이를 본 일이 없습니다. 온갖 선배들의 나쁜 것만 받아들여서 몸으로 체득한 그런 젊은이는 젊은이가 아닙니다. 예, 김종인과 이준석은 공통점이 많죠. 예, 대단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민노총 사라지면 살기 좋은 나라 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부 장관의 강규영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교육부 장관의 강규영 교수님 교육부 장관보단 방송통신위원장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많은 들었고요. TBS는 패스가 답입니다. 예, TBS는 패스가 답이에요. 자꾸 오세훈 씨는 김어준을 살리기 위해서 자꾸 꼼수를 펴요. 전파 반납하면 끝날 일을 계속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꼼수를 피는 게 오세훈이라는 겁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후에 매일 책 한 권에서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곡이 오늘이 마지막 회입니다. 한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제가 세상의 모든 곡이 마지막 회 매일 책 한 권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